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새롭게 한 주가 또 출발을 했는데 역시나 출발이 또 좋지 못하죠. 올해 들어서 진짜 딱 하루 빼고는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처지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역시나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이게 지금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좀 주고 있죠. 국내 시장은 더불어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상장 관련해가지고 수급적인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일부 특정 섹터나 테마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그 쏠림의 강도도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어떤 전략으로 이 시장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정말 시장이 지금 여기서 다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럼 우리가 여기서도 헤쳐나갈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준비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이런 시간들이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현재 시장이 어떻게 굴러 돌아가고 있느냐를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브리핑을 한번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녹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지수 움직임입니다. 일단은 보시다시피 계속 최근 들어서 코스피는 3000포인트 근처에도 못 가고 있는,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는 모습,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점점 더 멀리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체감 지수는 더 좋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자꾸 시장에 대해서 강조를 좀 드리는데 무시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저는 우리 회원님들께 이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드릴 때 항상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장은 결국에 일기예보와 같아요. 이번 주에 눈이 많이 내릴지, 이번 주 정말 바람이 많이 불지, 한파가 계속 이어질지, 이거를 일기예보를 보고 우리가 거기에 맞게 또 옷도 좀 챙겨 입을 것이고, 필요하면 우산을 쓰고 나갈 수도 있고, 눈이 너무 많이 내리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내가 불편함을 느끼기 전에 뭔가 모르게 다른 어떤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시장을 알고 있어야, 그래야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흐름으로 내가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여러분들 주식시장을 일기예보라고 생각을 하셔야 일기예보를 통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전략들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수 자체의 흐름은 여전히 부진해요. 그렇죠?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시장에 강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의 악재투성이어도요, 모멘텀도 정말 강하면은 그 악재를 이기고 또 모멘텀을 타고서 시장이 또 급반등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어떠한 이유를 토대로 해서라도 시장이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 랠리, 대세적인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자체가 없습니다. 강한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의 그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죠.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성장주들의 움직임도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융주들이 움직이고는 있는데, 이 금융주들의 흐름에 속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있죠. 요거는 뒤에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3월달 FOMC 회의까지는 이 금리 인상 압박을 이겨낼 만큼의 강한 모멘텀은 일단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새로운 어떤 내용이 뭐가 또 노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는 게 사실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재와 같은 경제 레벨, 경기 컨디션에 맞춰서 금리 인상을 단행해도 된다. 그리고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부작용을 딛고 우리는 인플레를 막아야 된다. 여기에 지금 초점을 두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컨디션과 기준치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조금 더 먼저 빠르고 더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작용이 사실 좀 우려는 돼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거는 핵심적으로 지나친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격 상승, 이런 거를 좀 막아내야 된다는 거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시장이 무난하다, 시장이 그냥 제자리에서 버틴다 라는 거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지금처럼 기본적으로 밑으로 조금씩 내리는 장, 이게 지금 이제 평범한 시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같은 움직임이 그냥 평범한 시장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날 조금씩 내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 스토리와 이슈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또 뭔가 새로운 악재거리가 터져가지고 시장을 더 끌어내릴 만한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모멘텀이 붙어서 시장을 다시 대세적인 상승으로 만들어줄지, 거기에다가 우선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이익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시장이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서 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사서 내일 뭔가 번쩍번쩍 시세를 보고 싶고, 나는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도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뭐 매집을 못 하겠고, 알아요. 다양하게 각자 처해진 상황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걸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더 이해하고 계시면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시장에서 현재 트렌디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분명히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 준단 말이에요. 그쪽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둬야 되는데, 근데 매번 단타처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딱 한 가지만 하라는 겁니다. 단타 관점으로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나는 그런 걸 못하겠다, 어렵다, 그리고 나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본업이 있어서 너무 바쁘다, 자꾸 들여다볼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진짜 이런 이익 모멘텀이 강한 종목을 열심히 하락간에 주워 담으시면 됩니다. 실적주들은 1년에 4번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 실적 발표 때마다 그들이 만들어낸 성과에 대해서 시장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정해진 일정에 맞게끔 계속해서 그 밸류에이션이 부각되기 때문에 실적주들이 상대적으로 고정된 일정에 따라서 주가 등락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작년에 큰 성장을 이루고 올해 이어서 그 성장의 흐름이 쭉쭉 또 뻗어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열심히 주워 담아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일정을 앞두고 연관 종목들의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장비주들이 뻥뻥 떴다가 소재주들 소폭 반등 보였다가 직접적으로 또 LG에너지솔루션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종목들이 움직였다가, 이 안에서도 테마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멍가게들을 제가 분명히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구멍가게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딱딱 해주셔야 되고, 실제로 수혜주다라고 할 경우에 이렇게 오늘처럼 조금 소폭 약세 흐름을 보이더라도 이럴 때는 오히려 또 마찬가지로 분할로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GI텍이라는 종목은 상한가, 나라MND 같은 종목도 장중에 16%대까지 고점을 좀 찍었죠. 그래서 뭐 관련해서 나인테크, 알루코 이런 종목들까지 동반 강세 흐름을 장중에 한때 좀 보였었죠. 자, 어쨌든 이 순환매를 여러분들이 분위기 파악을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똑같이 어떤 테마로 인해서 이슈가 부각이 돼서 급등을 보일 때 는 핵심 종목일지 아닐지, 진짜 이 종목이 더 갈지 말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기술적 관점으로. 그 부분은 우리 VIP님들은 또 교육을 제가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 내용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연결 스토리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슈로부터 파생이 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재료가 살아있고 시장에서 이쪽으로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 맞지만, 철저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추가적으로 뒤이어서 BMW iX3 배터리의 분량, 그래서 CATL의 신뢰도가 하락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3만 대가 넘는 물량을 리콜을 하니 많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우리나라 국내 일부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도 한번 추후에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미국 은행들 엇갈린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 은행주들하고도 제가 비교 분석을 해드렸어요.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그냥 금융주 사자, 근데 최근에 들어서 지금 같은 타이밍에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금리 인상으로 금융주를 사자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업사이드가 크지 않아요. 먹거리가 크지 않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는 KB,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이 녀석들은 지주사 성향이잖아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는 있는데, 밑에 있는 종속 회사들이 금리 인상으로 정말 얼마나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아주 면밀히 분석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따지고 다 파고 들어가야 적정 밸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 이 녀석들은 또 지주사 성향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좋지만 지주사의 특성상 할인율을 20에서 50%까지는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할인율까지 감안하면은 솔직히 우리는 업사이드가 크지 않다. 그래서 이 금융 지주사들이 최근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월봉 기준으로 박스권의 큰 틀에 갇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점, 제가 여러분들께 교육을 싹 다 해드렸었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현재 시장 분위기에 따른 대응 요령은요, 결국에 직장인 초보자분들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 중심으로 철저하게 분할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시세를 좀 그래도 자주 들여다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슈가 강한 놈들로 철저하게 또 확실하게 트레이딩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분할로서 내가 어떤 상승장을 준비를 하느냐, 아니면은 지금 시장에서 쏠리고 있는 쪽으로 주목해가지고 수익을 챙기느냐, 둘 중에 하나만 확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애매하게 하면은 지금 그냥 애매하게 여러분들의 수익금이 까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산이 쪼그라들 겁니다. 그래서 애매한 거면 그냥 하지 않는 게 지금은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VIP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하이텍 상한가 도달했죠. 중간에 또 수익 실현을 했고, 텔레칩스라든지 현대에너지솔루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또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다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이처럼 우리도 핵심 종목들은 분할로서 매집을 하고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또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시장이 좀 어렵고 힘들지만 충분히 또 빠져나갈 구멍은 다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 이제 카카오 계열사 종목들 한 번씩 좀 살펴볼 텐데요. 저도 이제 뭐 보유를 하고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제 국민 주식이다라는 타이틀에 맞게끔 굉장히 우리나라 시총 상위 우량주 중에서는 여전히 탑픽으로 꼽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참 이 녀석이 왜 이런 그림까지 지금 그려내는지 정말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단순하게 우리가 밸류로 따져서 어디가 적정 가격인데 뭐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거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뭐 플랫폼 규제 관련된 이야기 자꾸 하시는데, 그 플랫폼 규제 관련된 이슈는요, 이미 지난 9월 달에 여기서 다 두드려 맞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하락을 보이고 있는 또 다른 내용들로 하락을 보이잖아요. 최근에 여러분들께 다 브리핑을 해드렸듯이 성장주들의 중심의 약세 흐름 당연한 거고요. 추가적으로 뭐 계열사들의 주가가 빠지는 것에 따른 뭐 지배주주 순이익 면에서도 이익이 축소될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에 지금 자회사들의 이 성장 스토리 자체가 많이 좀 내용들이 꺾였어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브리핑 드린 것처럼 뱅크 같은 경우에도 당장에는 이익 퍼포먼스가 없어요. 성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만, 지금 당장 최근의 실적들이나 이런 걸로 이익 퍼포먼스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전망치를 엄청 막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은 아직은 솔직히 말하면 아닌 거죠. 이제 조만간이면 이런 내용 나올 거예요. 너무 과도한 하락이다. 이제부터는 모멘텀을 충분히 부여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하락, 그리고 적정 값어치 대비 너무 언더슈팅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그래서 페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뱅크, 카카오까지 전반적으로 공통된 이슈는 일단 성장주 중심의 약세라는 점, 금리 인상 이벤트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종목들이라는 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와 뭐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다소 조금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목표 주가가 하향되고 계속해서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어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 알겠습니다. 이미 그러면 주가에 다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조만간 새로운 이벤트가 좀 발생을 한다든지 새로운 모멘텀이 붙어주거나, 혹은 지금까지 하락을 보인 내용들이 다소 너무 좀 과하다라는 의견 분명히 조만간 나옵니다. 시장이 조만간 자리를 잡게 되면 분명히 이런 보고서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손절을 하지 않고 그냥 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장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되죠. 과거부터 꾸준하게 장기 투자하고 오신 분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대로 그냥 들고 가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영상도 시청 안 하실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고점에서부터 어느 가격대가 됐든지 고점에서부터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좀 많이 힘든 시간들이 되실 텐데, 딱 정답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손절을 하느냐? 저는 이 자리에서 손절은 사실 의미 없다라고 봐요. 손절은요, 추가적인 손해를,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대응인 건데, 이미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손절을 한다? 저는 솔직히 의미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시장이 뭐 얘만 제외하고 다른 쪽이 다 강하거나 이런 상황들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쪽으로 옮기셔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기대 수익률을 빠르게 만들기는 어려울 거예요. 스스로 하시는 데 있어서. 리딩 방에서는 뭐 이런 종목들로 조금씩 복구를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할 때는 그냥 두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리해서 여기서 손절을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는 지금 적합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뺄 만큼 빼고 시장이 좀 분위기가 좀 바뀌어간다는 느낌을 주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변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나올 거예요. 과도한 하락이니 지나친 하락이니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는 이제 또 새롭게 반영을 시켜서 봐야 되느니 여러 가지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견뎌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심란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조금만 마음을 열고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자라는 측면으로 제가 시장 브리핑을 이렇게 꼼꼼하게 드리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도 열심히 좀 시청을 하시면서 머리로 이해를 좀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 흐름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영업의 코멘트를 달아드리는 게 정말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준비된 상황과 혹은 좀 이렇게 뭔가 꼬여 있거나 어렵거나 하실 때는 또 도움을 받는 게 저는 또 괜찮은 방법이라고 좀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시장인 건 맞습니다. 저희들 눈에도 사실 어려운 시장인데 난이도는 있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그런 것들은 짚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긴 말 드리지 않고요. 최근에 어찌됐건 우리 회원님들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또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도 좀 한번 내가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다고 기존 종목을 다 잘라내라 이건 아니지만 하나씩 좀 지금 같은 상황도 좀 인지를 하면서 시장을 좀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보고, 어떠한 시장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서비스니까요. 오셔서 좀 많은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들수록 여러분들께 진지하게 도움을 드리고자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긴 영업하면 또 괜히 기분 나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시장에서 저는 제가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정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VIP왕도 많은 참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010-229-1-2353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한 번쯤은 이렇게 좀 투자를 해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그런 리딩 서비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4만 원이라는 금액이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뭐 타사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백만 원짜리 상품이라고 꼭 그렇게 돈 다 잘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또 여러분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그 길로 제가 인도해 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 힘들수록 제가 또 옆에서 또 힘이 같이 되어 드릴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010-229-1-2353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명절에 대한 서비스 부분도 같이 좀 이렇게 해 드릴 테니까 뭐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셔가지고 같이 또 좋은 성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